예, 2022년 12월 15일 예, 태고사의 새발견 139번째 강의 특강 두 번째 강의로서 오늘은 최동석 인사조직연구소장님을 소개시키는 그 특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최동석 인사조직연구소장님은 저는 성년의 반열에 받들고 있는데요. 저는 이런 분들을 존중합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는 사람들을 저는 존중하지 않습니다. 그 사람이 교수라고 해서, 그 사람이 박사라고 해서, 그 사람이 의사, 판사, 장관이라고 해서, 대통령이라 해서 저는 그들을 존중하지 않습니다. 제가 존중하는 사람은 자기가 주어진 일에 열심히 일을 하면서 국민 주권주의자로서 민주공화정으로서 우리 국민이 개개인이 각자 놓여져 있는 그 일에 상관없이 주인의식을 가지고 깨어있는 시민으로서 행동하는 양심으로서 실천해 가는 사람을 저는 존중할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윤석열이나 김건희라든지 한동훈이는 우리가 뽑은 하나의 일꾼인 것입니다. 그들은 우리의 머슴인 것입니다. 그런데 머슴이 걸어 다니는 것이 윤석열 대통령을 건들건들 한다든지, 그 다음에 소위 말하는 퍼스트 레디라고 말하는 김건희가 건들건들 하면서 국위를 그 손상시키고 나라 망신을 시키는 꼴은 가히 참 남사스러운 것이고요. 일개 법무부 장관이라고 말하고 있는 어깨에 뻥이 잔뜩 들어가 있는 한동훈이를 보면서 저는 웃음이 막 납니다. 저런 사람들이 어떻게 우리나라의 국가 고위직의 관료가 되지, 저들이 어떻게 검찰청에서 승승장구 성공할 수 있었을까? 우리 사회를 보면 그들의 모습들을 보면 저는 그야말로 비꼬음으로 일관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내용은 바로 우리 최동석 인사조직연구소장님의 책을 소개함과 동시에 저의 적었던 글들을 한번 정리해서 해보고자 합니다. 자, 우리 최동석 방사님이 1998년도에 처음으로 나왔던 똑똑한 자들의 멍청한 짓, 이런 책이고요. 그 다음에 2013년도에 인간의 이름으로 다시 서는 경영학, 이거는 일종의 사상서이고 철학서인 것입니다. 왜 인간의 존엄성을 바탕으로 해서 모든 인사고과에 적용해야 되는가, 우리 한국 사회가 어떻게 해서 인간의 존엄성을 바탕으로 하고 있는 이 사상 체계를 만들어 가야 되는가는 철학서인 것입니다. 그리고 작년에 나왔던 성취예측 모형으로서 사람을 보는 안목이 바로 시스템을 구축한다, 사람을 보는 안목이 시스템을 구축한다, 이런 책이고요. 여기에 철학과 사상과 매우 같은 바로 피터 드러그의 경영의 실제, 1950년대에 아주 각광받는 경영의 고전이라고 말하는 이 경영의 실체, 그리고 앞으로 우리 한국 사회가 나아가야 될 방향을 제시하는 제4차 산업, 이렇게 5권으로 지금 이제 묶어져 있는데요. 저는 이 5권의 책을 각자 5권씩을 해서 저희 두 딸에게 요번 올해 선물로 제가 주려고 지금 준비를 다 해놨습니다. 그것은 바로 앞으로 미래의 세대들이 이런 책을 교과서로 삼아서 한국 사회를 어떻게 디자인할 것인가를 우리는 그 길을 만들어 줘야 되는 것입니다. 그 길을 만들어 주는데 단지 자기만의 유희에 빠져서 책을 공부하고 있는 우리가 간서치가 되어서는 아니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책을 잡고 공부를 하는 것은 바로 실천 학문으로서 이 시대에 어떻게 반영할 수 있는가를 고민하지 않고서는 그 책은 죽은 학문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간서치가 되기보다는 이 간서치에서 한층 더 발전해서 시대를 이끌어가는 실천하는 간서치가 되기를 저는 바라는 마음에서 오늘 이 강의를 한번 해보고자 합니다. 그래서 이 책들은 다 제가 읽었습니다. 다 읽었는데 오늘 아침에 제가 적었던 그 부분들을 제가 정리해서 오늘 아침에 제가 적었던 내용들을 다시 정리해서 한번 이렇게 같이 한번 강의를 해보고자 합니다. 자, 그래서 특히 그 권력 남용을 억제하는 그 권한 체제, 이 부분을 바탕으로 해서 우리 한국 사회가 그 어떻게 조직 설계가 되어야 되는가를 한번 앞에 글을 적으면서 다시 한번 제가 강의를 이어가 보고자 합니다. 지금 현재 2020년도 12월 오늘 우리 한국 사회가 이 지경이 된 것은 소위 관료 조직을 이끌어온 지도력의 기만과 속임이죠. 기만과 속임과 부패 때문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 한국의 민주화를 말아먹은 대표적인 이런 관료 조직의 오적을 제가 소개한다는 것입니다. 한국의 민주화를 말아먹은 관료 조직을 이끌어온 지도력의 기만과 부패의 상징인 사람들을 제가 소개하는 것입니다. 첫째, 문재인 대통령, 국무총리 이낙연이, 비서실장 노영민이, 국회의장 박병석이, 정의당 대표 심상정입니다. 이 사람들이 한국의 민주화를 가장한 한국의 민주화를 팔아먹은 오죽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국민의힘인 윤석열이를 비롯해서 국민의힘에 있는 사람들은 적폐 세력으로서 그들은 한국 땅에 없어져야 할 사람들인 것입니다. 국민의힘 그 자체의 정당이 없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국민의힘 그 정당은 바로 조선시대 때 후기에 인조반정 이후에 노론의 사대주의에 빠져져 있는 권력과 총독당에 빌붙어서 부하내동한 바로 친일 반민족 세력들이죠. 친일 반민족 세력들 후예들이고요. 그 다음에 명분이 없는 쿠데타와 명분이 없는 산업화 세열의 독재자에 빌붙어서 지금 호호식을 하고 있는 그 잔존 세력들이기 때문에 국민의힘들은 아예 없어져야 될 정당인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들은 누구 하나 할 것 없이 한국을 대표하는 이제 엘리트 코스를 밟은 사람들이죠. 인정받는 시험에 합격을 했다든지 인정받는 대학에 유수한 대학을 나왔다든지 아니면 언론에 취직했던 사람들이죠. 그런데 왜 우리는 이 민주화를 말아먹었다고 말을 하는가 이거죠. 그것은 바로 우리 최동석 인사조직연구소장님이 잘 말씀하고 있는 똑똑한 자들의 멍청한 짓을 저질렀기 때문인 것입니다. 똑똑한 자의 멍청한 짓을 저질렀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스스로 자기 마음속에 가지고 있는 웅장한 정의와 공정에서 역사관에서 발언하지 않고 그들은 역사관과 웅장하고 정의와 공정에서 출발하지 않고 마음속에 있는 자기 자신의 결핍, 즉 자기가 돈을 벌고 자기가 권력을 탐하고 자기가 명예심을 더 높이고자 하는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의시되고 그 사람들에게 잘난 척하기 위해서 거들먹거리기 위해서 이들은 마음속에 있는 결핍에서 출발했다는 것입니다. 마음속에. 그래서
그들은 집착과 욕망이 눈깔을 멀게 한 이유가 되었다는 것이죠. 그 대표적으로 눈깔이 먼 놈을 바로 뭐냐면은 대표적으로 우리가 하나 꼽으라면은 바로 국무총리 한 이낙연인 것입니다. 이낙연은 호남을 배신하고요, 한국 민주화를 배신하고요, 그리고 기회주의자이고요, 그리고 뭐냐면은 동지를 팔아먹은 아주 비열한 놈인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집착과 욕망이 바로 이 눈깔을 멀게 한 이유라는 것이죠. 그 눈깔을 멀게 한 이유는 바로 돈과 권력과 명예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이들은 모두 그 자리를 탐내고 그 자리를 찾아먹은 놈들인데 그 결과는 비참하다는 것이죠. 한국 사회가 발전할 수 있는 그 동력을 무너뜨리고 그것을 뭐냐면 차단해 버리고 거기에 돌아가는 기름에 팔아먹은 놈들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한국의 민주화를 팔아먹은 오직이기 때문에 저는 그들에 대한 이 비평을 안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 중에서도 이낙연은 국민의힘보다도 더 나쁜 놈이라는 것이죠. 그 이유는 이자는 자기가 태어난 고향과 민주화 본향인 전남 광주를 기망했기 때문에 더더욱 그렇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사기형 뭐냐면은 작자다, 이거 사기형 작자다 이거죠. 나도 물론이거니와 호남 민주화 세력과 호남 어머니를 속인 죄다 이거죠. 이들은 나라를 팔아먹은 이완용에 버금가는 놈이고 한국 민주화의 성지 광주 5.18을 이들과 함께 한 호남 민주화 관료들과 호남을 속인 죄들이라는 것이죠. 네. 의롭게 살아온 호남 민주화의 관료들과 호남 민중을 뭐냐면 속인 것이다 이거죠. 그래서 이 호남 민주화는 그들에 의해서 망했다는 것이죠. 자, 그렇게 이 새롭게 재건해야 되는데 참 앞날이 암담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암담함을 돌파하기 위해서 바로 한국문명학술원의 연구진과 최동석 인사조직연구소의 소장님이 가지고 있는 해안을 바탕으로 해서 이거를 재건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먼저 이들을 한국 사회에서 퇴출시켜야 하고 엘리트 관료 사회를 퇴출시켜야 한다 이거죠. 판검사는 물론이고 변호사, 기자, 교육청, 교육관, 교장, 행정부 관료에서부터 모두 퇴출시켜야 한다는 것이죠. 이들이 독재 권력의 아부한 자로서 중간관리자들로서 그들이 먹는 떡금을 받아 먹으면서 의로운 민중을 기망하고 착복하고 착취한 아주 중간계급으로서 우리는 이들을 분명하게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가 피라미드 구조 속에서 정치 체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수직적 리더십을 이제 수평적 리더십으로 바꿔야 되는 시기가 온 것입니다. 그래서 종교인이라든지 교수, 박사 다 퇴출시키고 새로운 이데올기로 나아가야 된다는 것이죠. 여기서 제가 비판하고 있는 이들은 바로 적폐 세력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 속에서도 한 꽃의 연꽃가처럼 빛나는 사람들이 있었던 것이죠. 우리가 백기환 선생이라든지 이런 분들이 뭐냐면은 대표적으로 우리가 말할 수 있는 분들이죠. 자, 새로운 이데올기로 나아가야 한다 이거죠. 이것이 바로 경제적으로는 독립채산제를 이루고, 요거는 저의 철학과 사상인 것입니다. 경제적으로는 독립채산제를 이루고 정치적으로는 개인공화국으로 가야 된다 이거죠. 즉 다시 말하면 분권화로 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기에는 이 분권화와 자율성, 네트워크화, 이것이 필요하다 이거죠. 그래서 한국 사회에서부터 있었던 태고사의 새발견에서 밝혔듯이 이 보살사상을 복원하고 서방의 실존주의를 연구하고 보살사상을 복원하고
서방의 실존주를 연구하고 고조선 통치 방식으로 분권화된 부족 연맹체 방식으로 연방공화국을 만들어내서 제2의 고조선을 만든다는 것이죠. 제2의 고조선을 만든다. 이것이 뭐냐면은 앞으로 우리가 펼쳐가야 될 저의 철학과 사상인 것입니다. 자, 그래서 제가 오늘 그 내용을 바탕으로 해서 아침에 적었던 내용을 제가 다시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보살 사상은 분권화를 결정한다니, 분권화를 만들어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BC 24,000년 전에 BC 24,000년 전에 드디어 북방 호모사피엔스가 서구 유럽에까지 도달했다는 것이죠. 서구 유럽의 땅까지 도달했다는 것이죠. 빙하기가 2km에서 3km 정도 두께로 사이에 있는 이 땅을 정말 인간이 정하기 어렸을 것이다 이거죠. 그러나 인간은 여기에 뛰어들었다는 것이죠. 이 말은 현생 인류가 오늘날의 정체성을 받아들이는데 엄청난 시간을 서해 태평양에서 시간을 보냈다는 것을 우리가 명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태고사의 새발견에서 밝혔다시피 바로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이 서해 태평양의 저 황해에서 수수만 년 동안 우리의 정체성을 가지고 살았던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인류의 발전 과정 속에서 서해 태평양을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를 명심해야 하는 것입니다. 아프리카를 이동하여 홍해를 따라서 지중해를 이르기도 하였겠지만, 지중해로 들어간 사람들도 있었겠지만, 그리고 서남아시아를 통해서 인도에 또 고아시안으로 남기도 하였지만은 문화 문명의 큰 발자취는 바로 순다 대륙, 소위 말하는 사라진 무 대륙이라 하죠. 여기에서 결론 내리지 않을 수가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곳은 인류가 빙하기 막바지의 10만 년에 최고의 살기 좋은 환경의 적도 지역이기 때문에 환태평양 화산 지역의 불의 고리를 하고 있고, 지진, 화산으로 지열이 올라와 인류가 빙하기를 이겨내기에 가장 안성맞춤이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천혜의 땅이라고 결정하고 학계도 다 사라진 무 대륙은 바로 순다 대륙으로 보아 비정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의견이 모아지고 있다는 뜻입니다. 여기서부터 환인의 시대가 시작되는데, 특히 순다 대륙과 필리핀, 중국 남부와 대만을 따라서 오키나와, 제주도, 큐슈 지방의 해안선을 따라서 이동이 용이하고, 서해 태평양, 서해 황해는 인류 역사상 가장 갯벌이 좋은 뻘박심을 우리가 명심해야 한다는 것이죠. 예,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태고사에 우리의 땅이 얼마나 천혜의 땅이었는가를 우리가 절실하게 보여주고 있는 내용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한국사는 74,000년 전에 순다 대륙에서 정착한 이래 계속하여 65,000년, 55,000년, 45,000년, 45,000년, 25,000년, 15,000년 현대 근래까지 우리가 필리핀, 캄보디아, 베트남의 많은 우리의 여성분들이 한국에 와서 와 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최근래까지 남방 어머니의 유전자와 남방 아버지의 유전자는 계속하여 유입되고 있다는 것이죠. 그 근거를 유전 형질학이나 언어, 문화, DNA에서 모든 면에서 그렇다는 것이죠. 시족 단위로 살았던 서해 태평양에서 오방과 오색, 오령과 오제 사상이 나왔고, 삼신 사상과 은하수를 우리가 미리네라 그러죠. 미리네와 태양신을 숭배하는 제사 문화가 있었다는 것이죠. 이에 순다 대륙과 이 사라진 무 대륙에서부터 있었던 보살 사상과 연꽃 사상, 태양신에게 제사 지내는 사상, 이 고대 문명에 나타났고, 인간을 널리 이롭게 한다는 것이 바로 홍익사상이죠. 홍익사상. 그래서 인간을 널리 이롭게 한다는 보살사상인 홍익인간이 이때 나타났다는 것이죠. 예, 우리는 이 홍익사상을 바로 7만 년 전에 이 순다 대륙에서 나타났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홍익인간은 남방 문화에서 소승불교로 안착되었는데,
남방 문화는 바로 남방 문화권은 바로 이 보살 사상에서 홍익 인간, 홍익 사상, 그리고 소승불교로 그 다음에 정령신학에서는 토템 사상으로, 음양의 천하대장군, 지하 여장군으로서 뭐냐면 수호신이 되어서 이 돌하루방과 할망으로 나타나 있다는 것이죠. 예, 이 문화를 우리가 이해해야만이 우리의 을과 혼이 바로 서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태고사의 우주 천체관은 별 은하수, 미리네라 그러죠. 태양이다 이거죠. 그 중에서도 고대 문명의 큰 흔적은 태양 신전입니다. 예, 남부 이 나머지가 동남아시아에서 어떤 것에서도 우리가 태양 신전의 걸린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태양 신전의 제사 문화가 차려진 것이다 이거죠. 태양 신전의 제사 문화가 차려진 것이다 이거죠. 그래서 지금 캄보디아 앙코르와트에 있는 입구에 뱀이 7머리를 두고 있는 것이 바로 나가 신전인데요. 나가는 바로 뭐냐면 나가마야의 뿌리이고요. 그것은 바로 나가라는 것은 여기가 앙코르와트 신전인 도시라는 뜻을 함축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가라는 뜻은 뭐냐면 나가마야인 것입니다. 이후에 북방문화권에서 북극성 사상과 북두칠성이 나타났죠. 그래서 남방문화권에 있었던 사람들이 북쪽으로 계속 이동해서 북쪽 끝까지 올라갔던 곳이 바로 히말라야 산과 천산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북극성 사상과 북두칠성 사상이 나타났는데, 이때 이 나반 존자와 아만 존자가 북방 창조주 사상으로 나타났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나반 존자, 아만 존자는 바로 산스크리트에 기본을 하고 있는 남방 문화권에 있는 대표적인 성자로서 서예 대평을 해서 무르익었던 사상이라. 이것이 북방으로 올라가서 나반 존자, 아만 존자가 나반과 아만이 되어서 우리가 견우직녀가 되고 아담과 이브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나반과 아만이 북방 창조주 사상으로서 제네시스적 역할을 하는 것이고요. 이는 적어도 견우와 직녀 사상으로 아담과 이브 사상으로 남았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이전에는 이 바로 은하수 사상과 태양 사상으로서 우리가 천하대장군, 지하여장군으로서 뭐냐면 돌하르방과 할망 사상으로서 우리가 토템 사상으로 발전하였고, 이것이 뭐냐 음양 사상의 이치를 알게 되었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 홍익 인간은 보살 사상에서 나왔습니다. 보살 사상은 무문화에서 인간 호모사피엔스의 대표적인 사상 체계입니다. 인간의 본성대로 자라게 하는 것, 예, 인간의 본성대로 태어나서 자라게 하는 것, 이게 보살 사상이죠. 그리고 태양신의 제사 지내는 차례 문화인 것입니다. 차례 문화는 정신을 차리다는 데서 넘어가는데 차례 문화인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한국사의 태고사 남방문화권의 철학 사상 체계인 것입니다. 여기서 을이 만들어졌다는 것이죠. 남방문화권에서 을이 만들어졌다는 것입니다. 을은 생명의 근원을 찾는 것입니다. 나는 북방에서는 나머지 아버지 주인자의 혼이 중요시되는 있는 천재 하늘 사상이다 이거죠. 그래서 우리가 을과 혼을 되살려야 된다는 것이 바로 그 말입니다. 그래서 무문화는 나중에 무성과 무속으로 나누어지게 되었는데, 이 일치에서 재정 분리 사이로 나아가면서 무성과 무속으로 나누게 되는데, 이 무성은 나중에 유불선도 기독교가 되었고요, 기성 종교로 되었고요, 무성은 나중에 이 보살 사상으로 남았다는 것이죠. 이후에 황국사 복음과 왕권 전제 국가가 무너지면서 이 황국사 복음과 왕권 전제 군주가 우리가 조선은 1910년대 한일 병탄과 함께 무너지고요, 중국은 신의 혁명으로 1911년에 무너진 것이죠. 왕권 전제 국가가 무너지면서 다시 우리가 보살 사상으로 환원하는 과정이 되어야 된다 이거죠. 이것이 바로 정치의 분권하다 이거죠. 이것이 바로 정치의 분권하다 이거죠. 독일 서울서의 내각제 방식이고 인간 존엄을 중시하는
중시하는 방식이라죠. 그동안에 미국 영국의 자본 중심의 정치에서 벗어나서 21세가 새로운 규범으로서 패러다임으로서 발전시켜 나가야 될 이 방향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한국문학수로는 최동식의 인사조직연구소 소장님의 철학과 사상을 학습해서 한국의 민주화를 완성하는 일이다 이거죠. 그래서 팔도를 분권화해서 경기 남북도 강원 남북도도 쪼개서 우리가 조선 팔도를 청나라의 팔김과 더불어서 정통성을 바탕으로 하고 있는 이 연방제를 이루어 한국의 민주화의 토대를 만들어 가자. 이것이 뭐냐면은 제가 오늘 강의하고자 하는 내용이었습니다. 예. 74,141년 1959년 2022년 12월 15일 목요일 골장김 대서 올립니다. 예, 감사합니다.